핵심은 그 월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뚫리고도 우리가 14시간을 몰랐다는 게 그게 제일 핵심이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휴전섬을 넘어서 북한 군인이 내려왔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DMZ 철책을 넘어오는데 저는 그쪽을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DMZ를 건너왔던 애기 병사들도 있고, 그리고 북시탈 TV를 운영하는 강유나 이런 애들 물어보면 동부전선이라고 하면 화천에서도 훨씬 더 저쪽으로 가는 22사 쪽인가요? 저쪽으로 가는 또 그쪽을 넘어왔잖아요. 거의 뭐 국방부에서도 사단장이 22사 사단장으로 임명이 되는 순간 본인이 역입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DMZ를 통해서 어떤 사고가 날까봐 엄청나게 그 가기 다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북한군이 넘어오는 건 무조건 사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사단장의 무덤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한다는데 제가 만약 군 출신이고 사단장이었어도 뭔가 탈북민이 한 번씩 넘어올 때마다 이 난리를 치고 한 번씩 국방부나 국회에 들어가서 질의에 깨지고 하면 힘들긴 하겠습니다. 경계작전 실패가 발생해 몇 명의 군인이 왔다 갔냐. 그러니까 우리가 병력을 대폭 감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완책을 만드느라고 2천억 이상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서 과학화 감시 장비 그거를 새로 다 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열 몇 시간 동안 떠돌아다녔다고 하죠. 이게 워낙에 이 휴전선이라는 부분이 서해바다 연평도 거기서부터 동부전선까지 사실은 가로질러서 걸어보면 얼마나 먼 거리고 얼마나 장장 먼 거리인지 알 겁니다. 그 휴전선 부근에 최전방에만 우리 군인들 전부 가져다 박아도 10m에 하나씩 서면 뭐 어떨지 몰라도 서기가 사실 힘들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개인이 눈으로 할 수 있는, 눈으로 경계 군무를 설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거기가 사람이 들어오면 저기서 카메라로 감지를 해가지고 신호를 받고 그리고 멀리서 북한군이 움직이는 어떤 그 움직임을 보고 군인들이 나가서 그 유도를 해가지고 탈북을 할 수 있게끔 이 유도 기순을 하게끔 거기에 첫째, 둘째, 셋째 다 그 나가면 조항이라고 하죠.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시타를 운영하고 있는 그 친구도 한 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와서 거기서 잠까지 잤었고 강요 같은 경우에도 다 와서 우리 군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뭐 어떤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쫓아왔는데 다시 돌려보낸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넘어오면 안 되냐. 목숨이 경각에 달했는데 다시 그 철조망을 넘어왔다니 다시 저쪽에 넘어갔다가 우리가 다시 인도에서 오면 안 되겠냐. 욕을 안 먹으려고. 그런데 손 패딩을 올려다 놓고 그 패딩을 깔고 넘었다고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손 패딩을 깔고 넘고 채살장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넘은 강유의 말을 들어봐도 거기 철책 앞에 가면 그렇게 사람의 키보다 높대요. 이민군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비실비실한 애들이 영양실조 3단 와가지고 겨우 끓고 키도 이렇게 왜소하고 정말 말라서 사사 사이즈 겨우 넘쳐나는 강유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와서 도착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거칠 때 그 철책을 데리고 가더랍니다. 너 이거 어떻게 넘었냐? 시범을 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그걸 어떻게 넘었는지 본인의 키 2배가 훨씬 더 높은 걸.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반드시 이것을 넘어야 된다는 사람의 초인간적 힘이 나와서 본인이 넘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철책에 넘을 때 이런 게 있으니까 이 군복이 다 뜯겨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가 아예 니은자로 뜯어져가지고 날씬한 몸매를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넘어왔는데 철책에 와서도 너쿠 기순이죠. 와가지고 넘어오니까 앞에 대한민국은 농촌까지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촌 도로를 보니까 포장 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대한민국에 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서 가서 그 부대 거기 앞에 가가지고 너 구기순했던 이란 사례. 되게 대부분이 조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막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전력을 증강을 하고 우리의 실전에 뭐 그런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전의 무기를 국방비를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면서 많이 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신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병력을 감축해도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 그게 가능해졌다면 감축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병력부터 감축하고 뭔가 이게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뭐 질타를 받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것은 자꾸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호들갑을 떤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경우에 어떤 남쪽을 위협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고향 나아가서 그런 한두 명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난파 공작이라고 해야 되나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저 북한 쪽에 문을 열어놓고 남한 쪽에 이렇게 경비가 호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수십 명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사실은 국정원이나 삼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우리가 다 걸러냅니다. 국정원이 보통 국정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온다고 하면 통과만 된다면 정말 거뿐하게 어떤 일을 저지르고 옛날에 이한영 사건처럼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거나 꽤나 뭔가 그 북한 김정은 정권 타도하라고 하는 사람들 뭐 피가 묻은 뭐를 보낸다 뭐 도끼자로 보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박을 하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와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왜 13시간 동안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찾지 못하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근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13시간 동안 이미 그 철책을 넘어서 들어왔는데 왜 13시간 동안 문을 두드려서 그러니까 그 지역을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남한에 왔으면 그 철책 근처에 가서 군인들에게 말하는 게 유도하는 호각이 있다고 합니다. 귀순 의사가 있는 경우 흰기를 휘두르세요. 그리고 호각을 부세요. 세 번째 이렇게 거기에 기순을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만큼 북한 측에서 군인이 넘어오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유도하는, 유도 기순을 이끄는. 그리고 그 군인들이 2인 1조로 군무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군인도. 함부로 거기에 찾아가서 무장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완전 무장을 하고 군인들이 아예 분대나 한 개 소대가 딱 가가지고 데리고 오면서 뒤에 추격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없다고 하면 귀순 의사가 있습니까? 두 가지만 딱 물어보고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딱 물만 주고 음식도 주지 않고 안에 어디로 들여오게끔 뭐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3시간이 빈다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직 언론이나 방송 이런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예 이게 뚫리고도 모르니까 14시간 이것 때문에 군대가 말하는 거죠. 근데 군인도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아들들이 그리고 한창 귤 까먹으면서 뜨뜻한 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롤게임 하면서 앉아 있어야 될 우리의 젊은 청춘들이 나가서 우리의 안전을 위하고 본인이 부모님과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18개월 동안 그렇게 군복무 하는데 욕먹고 뭐라고 한 소리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 이 철책이 뚫린 거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핵심은 그 월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뚫리고도 우리가 14시간을 몰랐다는 게 그게 제일 핵심이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1,000억 원이 예산을 들여서 과학화 장비 뭔가 철책이 뚫리게 되면 거기에 딱 사람이 가져다 딱 접근하면 신호가 막 울려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됐냐?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너네 군인을 넣고 발편잠을 잘 수 있겠냐? 이것 때문에 한 소리 듣는 거죠. 저 사람이 그 군인이 만약 북한 군이었다면 작심하고 대한민국에 내려왔다면 수류탄이나 몇십 발 가지고 이렇게 왔다면 우리 군대 막사 병실에 가가지고 수류탄 떨고 나면 정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뭐 언제든지 꼬투리 잡고 김정은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해놓고도 우리 한 게 아니야. 니네끼리 자폭해놓고 왜 우리한테 뒤집어 쓰냐. 그리고 또 뒤집어 놓으면 그 사람 또 잡지도 못해서 또 이거는 황당해요. 버섯먹이라고 또 뒤집어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군인이 혹시나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그 경계 근무가 실패해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만약에 났으면 어땠냐. 이런 게 문제지. 그 한 명이 탈북해서 오고 니 다시 돌아가라. 니 왜 왔냐. 꼴 보기 싫다. 이거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젊은이들 보면 안 됐잖아요. 한창 18개월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한창 연애해야 될 나이에 그게 안 되니까 그 애들도 엄청나게 속상한 거죠. 근데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르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나가서 군복무를 한다는 거 보면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죠. 그분들의 지금 군복무를 하는 우리 군인들의 하루가 모이고 18개월이 모이고 옆에 있는 전우들이 그분들의 18개월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1년, 10년 안보가 지켜주고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는 거니까 사실 군인들을 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분들 많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이고 어쩌면 우리의 삼촌들이고 저한테는 뭐 동생들이 나갔죠. 한창 꿈 많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에 군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자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라는 의무가 주어졌길래 당연히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고마움은 여러분 다 군복무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오늘도 이 마음속에 오늘 저녁 내가 발 뻗고 자는 건 우리 아들들이 그리고 우리의 피 끓는 꽃봉오리 20대 청춘들이 나가서 나라를 전방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생각하면 훨씬 더 고마움이 북받칠 겁니다. 군대에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죠. 경계. 작전은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곰나루 선생님이 댓글 주신 것처럼 경계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 한 막사나 부대 그리고 저기 GP 쪽에는 fun무를 나간 이 2시간 1시간 반일 수도 있고 2명의 보초를 나간 그 군인을 묻고 한 막사에는 한 개 소대가 발편잠 자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임무를 소홀히 하면 내 목숨이 황천길로 달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흔들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경계가 군에서 중요하다. 포착이 안 됐기 때문에 열감지선에 포착이 안 돼서 우리가 비상 안 걸린 겁니다. 이 애들은 그 지리를 빠삭하게 알아서가 아니라 에이씨 이따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해봤자 이게 죽고 살고 하는 것도 내 운명이다. 가다가 죽더라도 내가 가다가 죽자. 지뢰 밟아도 가다가 죽자. 그래서 물만 통해가지고 그 물만 밟고 왔고 짐승 발자국 골라서 나름 애들도 이 머리를 쓰며 오더라고요. 그냥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다 죽거나 살거나 둘 중 안에 뭐 아니면 돈데 그냥 도박하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큰 도박. 그런데 운이 좋은 사람은 온 거죠. 얼마나 넘어오다가 지뢰에 터뜨려서 발목이 날았거나 북한군에 그래서 잡혔거나 실패로 넘어갔던 인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북한군의 최전방에 있는 애들이 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교육한대요. 자, 그 옆에 어떤 부대에서 뛰었는데 그 옆에 부대에서 자꾸 정신교육했대요. 야, 이렇게 뛰다가 다리 이렇게 잘렸는데 니들도 뛰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요. 하지만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가 다 끝나면 군인인지 아닌지 그게 뉴스 기사로도 밝혀질 거 아닙니까? 오자마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조사는 안 하고 쉼과 텀과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철조망은 없애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신사예요. 그런데 북한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북한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철책은 든든히 하고 경계근무 강화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뚫려 있으면 안 돼요. 북한이 깡패짓을 하지 대한민국이 섣불리 거기 가서 어떤 깡패짓을 했거나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사건이 있었던 적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대는 대부분이 방어용 부대, 부대의 성격이 방어에 맞춰져 있고 대한민국은 방어에 뭔가 부대의 전투 임무가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북한은 거의 뭐 전투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사 전략도 배합전, 속전, 속결 아직도 부르짖고 있는 게 북한군이죠. 네, 하지만 부파 이완, 지우파 완이라는 중국어가 있는데 1만 번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1만 번 중에 만일의 사태가 무서운 거죠. 만일에 이랬을 경우 니들이 어떻게 할 거냐. 만일에 이랬을 경우 우리가 위험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군대 믿고 우리 잤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무튼 기왕 넘어오신 거 잘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특별한 목적이 없이 순수하게 자유의 땅에 와서 살아보고 싶은 욕구 때문에 넘어왔다면 그 친구의 남한 성공적인 탈북을 저도 응원하는 바입니다.